암호화폐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었습니다만 오늘 암호화폐 영상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쁘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을 생략을 하셔도 되겠고, 그렇지만 나는 암호화폐 시장의 이모저모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짧은 소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11,000불대를 넘겼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과연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들을 한번 눈여겨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캐시가 다시 한번 시총 5위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들이 열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그와 동시에 사기꾼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목격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뎁 전용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벤티앰플 쪽에서 먹튀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놈들이 갑자기 프로젝트 개발팀 공식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무려 3천여 개의 BNB 코인을 현금화를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프로젝트 토큰 같은 경우는 90% 하락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이 토큰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망연자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니스왑, 최근에 엄청난 관심과 함께 가격이 폭발했었던 토큰인데요.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사기꾼들이 이것을 노리고 가짜 유니스왑 피싱 사이트를 개설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더리움 1개를 보내주면 1200개의 유니 토큰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셨는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 진화하고 있는 사기꾼들이 예전 같았으면 토큰을 딱 받고,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받고 그냥 도망쳤을 텐데, 이제는 이더리움을 받고 이더리움을 보낸 사람들에게 유니 토큰을 보내줬는데요. 당연히 유니 토큰은 가짜였었습니다. 가짜 유니 토큰을 보내줬지만은 사기꾼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가짜 토큰을 만드는 수고까지 보여줬다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기꾼들이다. 올해 사기상을 주고 싶은데, 아니 세상에 저렇게 좋은 머리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도 될 텐데 꼭 이렇게 나쁜 짓을 해야만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서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친구, 이제 나이는 좀 어린 친구 같은데 유니토큰 $50까지 갈 수 있나, 과연 유니토큰은 어디까지 떡상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유니스왑 명이 다 했구나, 조만간에 떡락하겠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도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 10만 구독자인가 달성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꽤 잘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떨어지는 것,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니스왑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는 스시스왑, 보시면은 우연찮게도 유니스왑에서 10.92% 가격이 하락하자 스시스왑에는 10.9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밌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저스틴 선에 관련된 짧은 정보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저스틴 선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정보가 나오거나 여러분들께서 트론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내신다라면은 항상 정말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전하고는 있는데요. 이 저스틴 선이 오늘은 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자, 트론 유저 사용자 수가 100억 명을 넘겼다. 다음 목표는 1000억 명이다 라고 한 것인데요. 이를 목격한 암호화폐 업계의 수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다. 트론 사용자 수가 100억 명을 넘겼대. 특히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아직 77억 명밖에 안 되는데 트론 사용자는 100억 명을 넘겼다.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꼬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저스틴 선이 미래로부터 통계를 빼낸 것이다, 아니면 우주에도 트론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행성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이다 라고 농담들을 던지면서 저스틴 선을 비꼬고 있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4%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트론 사용자 수가 100억 명을 넘겼다라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구라다.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농담이었고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트론 잘 투자해가지고 돈만 벌면 되죠. 돈 벌려고 들어온 시장. 자, 그 다음에 이오스의 댄 라리머가 이야기합니다. 이오스 상에서 더 많은 혁신적인 디파이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조만간에 이오스에서 거의 모든 디파이를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하면서 야부리를 턴다 그러죠. 항상 말로는 세계 최강의 이오스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번에는 정말로 이 디파이 시장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디파이 붐이 일자 골드만삭스에서 전 글로벌 원유 및 파생상품 거래 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리차드 로젠블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디파이 어플리케이션이 향후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의 스포트라이트를 가로챌 것, 사람들이 비트코인보다 디파이에 더 집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디파이는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는 유명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눈치챘는데요. 이 골드만삭스 자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막 부정하죠. 그런데 신기한 거, 골드만삭스에서 일단 나오면은 전부 다 비트코인 팬이 됩니다. 노보그라츠도 그랬고 라울팔도 그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로젠블럼 씨 같은 경우도 일단 골드만삭스를 그만두고 나와, 그러면은 본심이 나오는 거죠. 비트코인은 떡상할 것이다, 그들은 다 함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대략적으로 10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아무래도 디파이 등등 때문에 비트코인을 락업을 시키고 이자 농사를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멈출 줄 모르는 디파이 열풍 언제까지 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에 관련된 짧은 분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잭의 체인링크 분석. 체인링크 같은 경우 그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져서 8달러 50센트 정도의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체인링크 다음 사이클에서 이 비트코인 잭이 보기에는 28달러, 3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체인링크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 전에는 고래들이 체인링크를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자, 과연 체인링크의 미래 마찬가지로 기대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정말 오랜만에 이제 거의 이름을 까먹겠어요. 리브라 관련된 소식도 나왔습니다. 자, 리브라 결국 올해 출시가 안 되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블록체인 캐피탈이 리브라 협회에 새로운 회원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고, 리브라 측에서는 이번에 거대 은행인 HSBC의 유럽 대표를 새 전무이사로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HSBC에서 25년 이상을 근무를 했으며 유럽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버뮤다 지역 등 은행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자, 페이스북의 리브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내년을 기약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인데 분석이 없습니다. 한 개밖에 못 찾았어요. 이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 지금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삼각수렴에서 위로 나온 목표치가 11,200불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11,000불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목표치까지는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 주말이 지나고 나서 이 분석가들이 예상을 하는 것만큼 하락을 하게 될 것인지.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블록체인 데이터 스타트업인 크립토퀀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래들의 매도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비트코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을 내렸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가지 소식들을 들어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 수요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쭉쭉 올라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48, 비트코인이 11,000달러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립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봐주셨다면 토마토밭에 물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